자,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격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한낮에는 28, 9도에 이르는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늦었던 가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북상하는 태풍 소식까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선선한데 또 한낮에는 가을빛이 뜨겁습니다. 또 주말 사이 제주에는 열대야까지 발생했죠. 이례적인 9월 늦더위 좀 평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더운 겁니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한 3도에서 5도 이상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제주 성산이 25도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뭐 9월 말에 기록적인 열대야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이렇게 이제 열대야가 늦어지고 기온이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남쪽에 있는 그 따뜻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광범위하게 현재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18.3도인데 평년 기온이 14.7도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3.6도가 높은 것이고요. 네. 낮 기온도 오늘 예상이 29도인데 평년 기온이 23.3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년보다 한 5.7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일단 올해 지구의 대기가 엄청나게 가열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도 높고 우리나라 해수 온도도 지금 2도 이상 높은 상태고요. 다음에 남쪽 기단이 계속 뜨거운 남쪽 기단이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일사량이 아주 강하고요. 또 최근에 그 동풍이 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으로 팬 현상으로 기온이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영향으로 평년보다 계속 기온이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위원님, 같은 늦더위라도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이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반 날씨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지형적인 영향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태백산맥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데 이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고기압 자체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풍이 들어옵니다. 동풍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동해상을 지나온 이 공기가 태백산맥을 상승을 하면서 응결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 쪽은 기온도 낮고 혹은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가 되지만 태백산맥을 넘은 이 공기는 일단 영서 쪽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맑아지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서쪽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혹은 뭐 강원 영서 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이상 높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날씨는 맑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딱 그러니까 이 태백산맥 하나로 우리나라의 기상이 아주 정반대로 나는 반쪽 날씨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이 늦더위가 오늘까지만 좀 견디면 될 듯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10월부터는 좀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이번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5km 상공 서울 상공 기온을 보면 오늘 현재가 12도인데 내일 모레 2일이죠. 가장 많이 떨어진 2일 아침에 3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5km 상공 서울 상공의 기온이 영하 7도인데 현재 내일 모레 서울 아침 그 상공 기온이 영하 16도. 그러니까 둘 다 9도가량 아주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은 지상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내일 일단 기압골이 통과해 나가고 나면 내일 낮부터는 한기가 남아합니다. 그래서 내일 낮부터는 일단 서울이라든가 중부지방이 거의 평년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바람이 강하거든요. 내일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체감 기온은 5도 이상 또다시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옷을 좀 두툼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고요. 모레는 또 내일보다 5도, 10도 이상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원 영서 내륙 같은 게 10도 이하, 그다음에 강원 산하고 5도 이하, 강원 산하 높은 곳에는 올해 첫 얼음이 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지방 같은 경우는 모레 최저 기온이 11도,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11도로 평년보다 한 2도에서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또 올해 유난히 늦게 찾아오는 가을인데 또 유난히 짧게 지나가겠다고요? 또 어느 정도 짧아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구분하는 것이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기온이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가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올해는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름서부터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기온이 굉장히 높은 음,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기압골이 통과하고 한파가 내립니다. 북쪽에 있는 아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단 서울은 2일, 내일은 아침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볼 수 없지만 모레서부터는 서울이라든가 그러니까 수도권을 포함해서 강원도 지역, 충청의 북부 지방은 2일부터는 일단 가을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년보다 한 3, 4일 정도 늦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청 남부지방이나 전북, 경북 지역은 다시 8일 정도 한파가 또다시 내려올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가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늦은 제주 같은 경우는 10월 한 20일 정도에 가면은 가을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음,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 가을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하고 기간도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현재 예상이 11월 중순 이후에 일단 한파가 시작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올 가을은 거의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만 지속된 다음에 겨울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굉장히 짧은 가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음. 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11월부터 한파가 올 수 있다고 하고 또 이례적이었던 더위만큼 추운 겨울이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올해 네. 이렇게 이제 좀 11월 중순 이후부터 추위가 와서 12월에 초겨울 한파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음, 라니냐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니냐로 진행되게 되면 대개 11월 초까지는 북서태평양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따뜻한 경향을 보이지만 11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 동부 쪽으로 저하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저하부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는 한기를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극 해빙이 지금 46년 동안의 위성 기록상 일곱 번째로 얼음이 적습니다. 근데 음, 특히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을 주는 이런 그 바다가 있거든요. 카라해라든가 이런 해에 그 얼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우랄 산맥 쪽의 고압능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 한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개 이러한 해에 발생할 때 대개 초겨울에 상당히 추운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세 번째는 저 북극 해빙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북극에 있는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음, 남쪽으로 길게 사행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12월에 우리나라 쪽 사행해 내려오면서 정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개 이제 라니아가 발생하고 초겨울 한파가 내려왔던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가 12월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한파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네. 당시 2022년 같은 경우는 한강도 굉장히 역대 가장 빨리 결빙을 했던 이런 사례처럼 올해도 거의 기압계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12월까지는 한파가 좀 빨리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 겨울 1월이나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게 일단 저는 2월은 평년보다 약간 따뜻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짧은 가을인 만큼 좀 만끽을 해야 할 텐데요. 태풍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앞두고 태풍 소식이 있는데 이미 두 개의 가을 태풍이 연이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중 18호 태풍 끄라톤이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18호 태풍 네. 끄라톤이 마닐라 북쪽 630km 해상에 있고요. 현재는 초속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3m로 강한 태풍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서부터 이제 북상을 하면서 타이완 쪽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좀 더 발달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굉장히 해양 연료량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일에서 3일 사이에 타이완 쪽에서 타이완 음, 남해안을 따라서 방향을 바꿀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타이완을 붙어서 동진하기 때문에 일대 육지와 부딪히면서 세력이 약화될 것을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을 빠져서 동중국해로 빠져나올 때 이때 이 해역은 해수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약화된 채로 점차 약화되면서 일단 북상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5일 새벽 3시에 타이완과 제주도 중간 정도까지 위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북동쪽 한 500km 해상까지 위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때는
중심 최대 풍速초속 27m,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세력이죠. 중정도. 그 강풍 반경 하나 290km 정도 태풍인데 문제는 이때부터 올라오면서 세력은 점차 약화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태풍이 좀 느리게 이동할수록 뜨거워진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더 많이 채운다고 알고 있는데 태풍 크라톤의 경우 지금 시속 4k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수준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우려할 점 없을까요? 현재는 이제 예상이 일단 뭐 지금 북상을 하면서 타이완까지 올라갈 때 오늘은 지금 강한 태풍이지만 내일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거든요. 네. 이렇게 발달하는 것은 속도가 느릴 때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릴 때 태풍이 강해지는 것 하나, 약해지는 음, 것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태풍이 늦게 이동을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50m, 100m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용승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물이 찰 경우는 이 태풍이 약해집니다. 근데 현재 그 태풍이 진행하고 있는 타이완 남쪽 해상은 50m, 100m 밑에까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양 연료량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 태풍이 오히려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서부터 북상을 하면서 내일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일단 발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일 그 밑에 있는 물이 차가울 경우는 용승 때문에 오히려 태풍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태풍이 타이완과 부딪혀서 동진을 해나가면서 이동 속도는 빨라지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보통 통상 가을 태풍보다 빠르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타이완을 지나서 어떤 해수 온도도 낮고 또 용승의 현상의 영향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는 태풍보다는 영향을 준다면 열대 저하풀이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위원님, 그렇다면 좀 이 크라톤의 진로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 중, 가능성 높은 상황 중 최악과 최선의 진로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현재 각국이 태풍 진로는 5일 예보랍니다. 그러니까 네. 뭐 현재 그 타이완과 제주 중간 정도까지밖에 예상을 안 하는 것이고 아, 그 네. 이후에는 이제 많은 모델을 봐야 되겠죠. 10일 예상을 해주는 모델들을 보면은 현재 한국 기상청이 운영하는 그다음에 영국형 모델이 UM, 그다음에 미국 기상청에서는 NCEP 이런 세 개의 모델은 현재 그 남부 쪽으로 우리나라 남부 쪽으로 지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많은 모델들이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들어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방향을 바꿔 타이완 쪽에서 해서 이제 기상청 예상대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세계 아주 주요한 모델들은 한국의 남부지방을 통과하는 것으로, 근데 이때도 열대 저하풀이 되게 통과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유럽 중기청의 ECMWF는 남해안 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해양대기청이 사용하는 GFS나 독일 기상청이 사용하는 CMC 같은 경우는 먼 남해안 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8일까지 그러니까 중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상륙을 하다가 8일 날 내려올 한기에 밀려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지금 1일 한기가 내려와서 2일, 3일 정도 한기 영향을 주고 4일 날 한기가 약해지는 사이 이때라고 본다면 현재는 거의 뭐 모든 시어라든가 제트기류의 이동이라든가 양쪽 북쪽 고기압과 남쪽 고기압의 이동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 가장 주력적인 모델들이죠. 음. 킴이라든가 뭐 UM이라든가 엔셉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남부지방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일단 높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변동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음. 제트 기류가 진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북쪽에 있는 찬 고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내려와 갖고 이 태풍을 갖다 더 남쪽으로 밀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남쪽에 있는 고기압이 좀 더 밀어 올릴 것이냐. 네. 이러한 변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상청이 발표하는 태풍 정보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태풍 소식 잘 지켜봐야겠고요. 위원님, 또 내일뿐만 아니라 비 소식이 계속 있잖아요. 이번 주 날씨 좀 어떨까요? 일단 뭐 내일은 북쪽에서 한랭도에서 내려옵니다. 네. 비를 내리는 시간은 짧겠어요. 경기 북부는 뭐 6시에서 9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 영서는 9시에서 12시, 충청은 대개 한 12시에서 15시, 그다음에
전라지방은 한 15에서 18 사이 정도 비가 내리고 경상남부 쪽으로는 비는 없고 흐리기만 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예상 강수는 5에서 한 10mm 정도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내일 낮부터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진다는 것. 다음에 바람이 강합니다. 내일 낮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체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일단 제일 이슈고요. 모레는 또 내일부터 기온은 더 하강을 합니다. 5도, 10도 이상 더 하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일 날은 평년보다 이제 기온이 더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3일 날은 일단 평년 기온으로 거의 회복되지 않겠나 일단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4일부터는 그러니까 3일 날씨부터는요. 지금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예보는 충청 지역까지 비가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날 흐려져서. 근데 문제는 끄라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3일 이후에 날씨는 좀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3일은 끄라톨의 전단부에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으로 충청 이남까지는 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4일 이후부터 주말까지는 끄라톤이 만일 남부지방으로 들어온다면 거의 이번 주말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만일 남부지방으로 들어온다면 사실 남부지방은 호우가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정부라든가 또 국민들은 태풍이 열대 저압으로 약화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난번 플라산이 들어오면서 남부지방에 엄청난 호우를 네. 내렸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또다시 있기 때문에 제주라든가 남해안이라든가 동해안이라든가 남부지방은 각별히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날씨 소식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